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자신의 팀이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해서 자신도 모르게 강제 랩업을 했을 것 같은 고생이 많았던 골키퍼들 9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때는 0607 시즌 스페인 라리가. 이 시즌은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와 승점은 같았지만 승자성 원칙에 앞서서 우승을 차지했던 시즌이기도 한데 저희가 봐야 할 팀은 여기 9위에 위치한 헤타페. 이 헤타페가 특이했던 점은 리그 9위로 그냥 중위권 팀 중 하나긴 했는데 리그 9위 팀이 리그 38경기에서 단 33실점, 바르셀로나와 함께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이었죠. 아니 33실점만 했는데 9위를 했다고 하니까 공격이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그리고 이 헤타페가 리그 최소 실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최후방에서 골문을 지켜줬던 선수 로베르토 아본단시엘이 덕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대부분의 커리어를 보낸 아본단시엘이는 이 0607 시즌 헤타페에 합류하면서 빅리그 커리어를 처음 보내게 되는데 이 0607 시즌 총 15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강제 랩업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아본단시에리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도 48경기를 뛴 실력 있는 골키퍼기도 했지만 헤타페에선 팀의 공격이 참담한 와중에 그나마 실점을 줄여주면서 팀이 9위라는 성적을 기록할 수 있게 해줬고 이 0607 시즌 라리가 최고의 골키퍼에게 수여하는 사모라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6시즌을 보내면서 맨유의 레전드 플레이어로 평가받는 골키퍼 에드윈 판데사르. 물론 판데사르가 맨유에서 수많은 슈퍼세이브들을 보여준 선수긴 했지만 판데사르 역시 맨유에 합류하기 전 풀럼 시절의 빡센 세이브 훈련들로 경험치를 더 쌓았다고 할 수 있죠. 판데사르는 풀럼에서 총 4시즌을 소화했는데 그중 0102 시즌 클린시트 15번, 0304 시즌에도 클린시트 15번으로 두 번 모두 리그 클린시트 3위를 기록했죠. 당시 풀럼이 리그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하던 약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 시즌에 15번의 클린시트, 한 시즌 15번의 무실점을 만들어줬던 거니까 판데사르가 최후방을 얼마나 잘 지켜줬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활약을 지켜본 퍼거슨 감독에 의해 맨유에 합류하게 됐으니 판데사르의 맨유 이적에는 풀럼의 수비진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토트넘에서 총 12시즌을 보내고 지난 22-23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나게 된 위고 요리스. 토트넘은 이 요리스의 대체자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했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에 합류한 굴리엘모 비카리오는 요리스의 향수를 제대로 지어내고 있죠. 아직 23-24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토트넘의 실점은 리그 31경기 45실점. 경기당 한 골 이상의 실점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45실점 역시 개인적으로는 비카리오가 아니었다면 한참 더 늘었을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즌 비카리오의 클린시트는 31경기에서 딱 6번. 숫자만으로 보면 엄청 많다 할 수 없지만 수비진의 부상이 많았던 토트넘의 상황이나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라인을 올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생각해보면 비카리오도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 불릴 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첫 시즌에 적응기도 필요 없이 세이브 상황이 오지게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도 경험치 야무지게 먹지 않을까도 생각되네요. 알렉시스 산체스, 후안 콰드라도 등 당시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과 팀의 기둥이었던 안토니오 디나탈레 등 나름 쟁쟁한 선수들을 보유했던 팀 이탈리아의 우디네세. 그리고 이 우디네스에도 수많은 세이브들로 경험치를 야무지게 먹고 성장하게 되는 골키퍼가 있었죠. 바로 슬로베니아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 사미르 한다노비치입니다. 이 우디네스 역시 이탈리아에서 우승권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골키퍼의 역할도 컸을 텐데 한다노비치는 우디네스의 최후방을 철저히 지켜냈고 특히 1012 시즌 리그 14번의 클린시트, 11-12 시즌엔 리그 17번의 클린시트를 이끌면서 세리에를 대표하는 최고의 골키퍼로 성장하게 되죠. 그 결과 한다노비치는 2012년 인터밀란으로 이적. 근데 문제는 한다노비치가 합류한 인터밀란 역시 당시엔 암흑기를 겪고 있던 팀이어서 한다노비치가 할 일은 여전히 많았고 한다노비치는 12-13 시즌 팀이 9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리그 올해의 팀의 선정, 이후에도 22-23 시즌까지 인터밀란의 최후방을 쭉 지키게 되죠. 그 명성은 한다신이라고 불리는 한다노비치의 별명을 보면 알 수 있고 팀이 부진하던 중에도 한다신의 활약 덕분에 인터밀란은 암흑기를 끝내고 20-21 시즌 스쿠데토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제 랩업을 경험한 골키퍼는 프랑크푸르트에 이어서 현재 레버쿠젠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골키퍼 루카시 흐라데키. 이번 23-24 시즌 첫 리그 우승이 유력해 보이는 레버쿠젠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골키퍼로 흐라데키는 레버쿠젠에서 총 6시즌 동안 수많은 세이브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하지만 그 흐라데키가 되기 전까지 경험치를 쌓았던 곳 프랑크푸르트 시절도 빼놓을 수 없죠. 앞서 리그 9위를 기록했지만 헤타페의 골문을 지킨 아본단 시에리가 리그 최고의 골키퍼상을 수상했던 것처럼 흐라데키는 프랑크푸르트 시절이었던 17-18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팀은 리그 8위를 기록했지만 시즌 베스트 팀에 선정된 바 있죠. 흐라데키는 그 17-18 시즌 클린시트가 34경기에서 7번, 그리 많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서 다른 골키퍼들과 마찬가지로 흐라데키가 많이 막아서 그 정도였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8위를 기록할 수 있었고, 이 시즌의 활약으로 흐라데키가 레버쿠젠으로까지 이적하게 되죠. 추가로 흐라데키는 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됐고 더 나은 골키퍼가 될 수 있었다 라고 인터뷰했는데, 강제 레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네요. 스페인 라리가에선 매경기 야무지게 경험치를 쌓고 있는 골키퍼가 한 명 있죠. 바로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는 2000년생 골키퍼 기오르기 마마르다슈빌리입니다. 제가 발렌시아 팬인데 마마르에게 미안할 수준. 처음 발렌시아에 합류할 때만 해도 3순위 골키퍼로 영입됐다 생각됐지만 알고 보니 슈퍼세이브 장인, 199cm의 거대한 신장을 지닌 골키퍼로 세이브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난 22-23 시즌 발렌시아는 리그 14위, 18위로 강등당한 바이어돌리드와 승점 단 2점 차이로 겨우 강등 탈출에 성공했는데, 그 주역이었던 것이 이 마마르다슈빌리였죠. 그야말로 답이 없었던 팀 수비진이었기 때문에 마마르다슈빌리는 의도치 않게 세이브 연습을 제대로 하면서 경험치를 야무지게 먹을 수 있었고, 이번 23-24 시즌에도 참담한 수비 라인임에도 마마르다슈빌리는 리그 11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최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워낙 잘 막다 보니 바이에른 뮌헨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링크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도 미친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이면 이적하지 않을까도 생각되죠. 보통 축구선수가 경험치를 쌓으려면 어린 나이부터 주전을 뛰는 것이 최고일 텐데, 이 골키퍼 자리는 안정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건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15-16 시즌 고작 16살의 세리에에서 데뷔전을 가졌던, 심지어 이탈리아의 명문 AC 밀란의 골키퍼로 데뷔한 잔루이지 돈나룸마의 경우엔 일찍부터 경험치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노장이었던 크리스티안 아비아티, 직전 14-15 시즌 AC 밀란의 주전 골키퍼였던 디에고 로페스가 있었지만, 시즌 초반 주전이었던 로페스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돈나룸마가 주전으로 나서기 시작하죠. 거기에 앞서 한다노비치의 인터밀란처럼 AC밀란도 이 시기에 암흑기를 겪고 있던 팀이었고, 그 결과 돈나룸마만 야무지게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쌓은 경험치와 함께 PSG로 이적하면서 욕을 한 사발 먹긴 했지만, 그것도 AC밀란에서의 시기 덕분에 가능한 이적이기도 했죠. 사실 이 선수를 뽑는 것이 의문일 수도 있긴 한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16시즌이나 골문을 지킨 스페인과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 이케르 카시아스도 선정해봤습니다. 실력으로야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카시아스의 레알 마드리드 초반도 수비 덕분에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카시아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뷔했던 시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그 유명한 갈락티코를 구성하기 시작했던 시절,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은 누가 봐도 압도적인 수준이었지만 2003년 마켈렐레가 첼시로 떠나고 이반 엘게라나 프란시스코 파번가 같은 수비진이 부진하면서 카시아스는 의도치 않게 선방쇼를 보여줘야만 했죠. 많이 보셨을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스쿼드, 아무리 봐도 카시아스에게 부여된 짐이 컸을 텐데, 카시아스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실력을 더욱 발전시켰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넘버원 수문장이 됐기 때문에 카시아스도 강제 레버를 경험한 골키퍼라고 선정할 만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 주제를 선정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선수는 바로 이 선수,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맨시티, 아스톤빌라 등의 클럽에서 뛰었던 골키퍼이자 너무 잘 막아서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골키퍼 기븐신, 쉐이 기븐을 마지막으로 선정했습니다. 0102 시즌, 0506 시즌 두 번의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 선정, 뉴캐슬 역대 최다 출장 3위, 아일랜드 대표팀 역대 최다 출장 2위를 기록한 레전드 플레이어로, 기븐은 뛰어난 반사신경과 세이브 능력을 무기로 수많은 선방을 보여준 바 있죠. 특히 뉴캐슬에선 그 악명 높은 구멍 수비 라인, 3B라고 불린 붐송, 바바야로, 브램블 라인이 수비 라인에 불을 지르면 그 뒤에서 불을 꺼준 것이 기븐신이었고, 기븐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골키퍼로 강제 랩업하게 됩니다. 기분도 뉴캐슬 이적 전부터 잠재력이 나오기 시작했던 골키퍼긴 했지만, 뉴캐슬에서의 그 참담했던 수비진 뒤에서 골문을 지켜야 했다? 이건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자, 지금까지 공격을 너무 당해서 강제로 랩업했다고 생각되는 골키퍼들 9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